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일과 육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여성분들께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제도가 무엇보다 기반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모성보호제도 제가 몇 가지만 좀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들에게 출산 전후 휴가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남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30일 이내에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다는 것 꼭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육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유급 수유 시간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1일 2회 30분 이상 그 유급 수유 시간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시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도 무엇보다 직장에서 눈치 안 보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 텐데요. 올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1부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김이화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하기 좋은 날의 김이화 컨설턴트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꿀정보 담당 조영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명절도 지났고 2월의 마지막 주로 벌써 접어들었네요. 우리 슈퍼맘 언니들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저는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아프느라 쉬는 시간을 다 써버렸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언니들 위해서 정보 준비하느라고 저는 또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파이팅 할게요. 우리 슈퍼맘 언니들도 파이팅! 네. 영주 씨, 정보 준비나 멘트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직업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70년이 안정된 그리고 보장된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0년이 보장이 됐다고요? 네. 그럼 뭐 거의 태어나자마자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 아닌가요? 네. 그런 직업이 어디 있나? 네. 궁금한데요. 네. 70년이 보장된 직업이라. 70년 그런 게 보장? 있다면 당장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뭘 말씀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빨리 그래서요.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네. 직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직업은 70년이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직업, 바로 저작권 관리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이 뽑은 10년 후 유망 직종에서는요, 의사, 간호사, 공무원과 나란히 4위의 저작권 관리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기사에는 10년 후의 유망 직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현재 우리 주변에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0년 후 유망 직업이라고 해도 지금 대학생들 벌써 준비하셔야 될 때긴 하죠. 근데 연말이 되면 사실 이런 유망 직종, 뭐 앞으로 어떤 게 더 잘 될까, 산업,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저작권 관리사 저도 연말에 굉장히 많이 본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 좀 직업 소개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저작권 관련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에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저작권 산업 고용률이요. 3.56%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인력 채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유망한 직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부터 유명한 직업이라고 밝혀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저작권 시장 규모가 세계 9위, 그리고 인력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근거가 정말 충분한 것 같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 저작권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이전에 첫 번째, 창작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거고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알아야만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창작자, 제가 무언가를 하나를 만든다면 저는 그 창작자가 될 거고요. 제가 썼던 시,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우리에게서는 저작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저작물을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고 게임 개발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듯이 우리에 대한 문화기술에 대한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창작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종류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분류된 종류로 확인을 해보면은요. 어문 저작물부터 해서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등급보다 많죠. 다양하네요. 네. 네. 2차 저작물 그리고 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14년도에 등록된 저작물은 약 36,000건으로 집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수많은 창작의 결과물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제 저작권 관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저작권 관리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바로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과 각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관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작권은 권리 취득 및 분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요. 공정한 저작권 계약서에 대한 작성과 침해 구제, 문화상품화를 대리하는 전문 대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전에 이런 기사를 접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최근 이 사이버상에서 네.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서 영화나 음악 같은 거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 때문에 또 네.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뭐 법적인 처벌도 받고 또 많이 벌금도 내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의 이용자들이 초등학생 같이 어린 친구들이 뭘 모르고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못 사용한 걸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럴 때 저작권 관리사분들이 네. 이런 저작권 네. 같은 거 관리해 주시고 그렇죠. 또 이용자들한테 이용 네. 권고 같은 거 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또 역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 네. 한 분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한번 네. 찾아봤어요. 많이 네, 오셨네요. 맞습니다.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네. 사례를 찾아봤는데 역할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네, 사실상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피해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정말 강요돼서요. 요즘은 교육으로도 초등학교 교육에서도요. 교과 과목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그래요.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저작권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신 분들도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침해 사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저작권 관리사가 하는 일들을 3가지 정도로 조금 나누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째 같은 경우에는요. 저작권 운영 대행입니다. 창작물의 권리 취득, 운영, 관리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에 마케팅 등 저작권 관련 업무, 통합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 저작권 침해 구제입니다. 저작권 분쟁, 조정, 소송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구제 및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셋째는 저작권 대리 중개입니다. 저작권 문화 상품에 대한 매매 알선 등 위탁 관리, 대리 중개를 통한 수익 케어 등에 대한 저작권 관리사의 저작권 권리에 대한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창작자로부터 전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네. 이미지에 대한 재고나 저작권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차대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 관리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업무를 하고 네. 계시는 그런 분들이군요. 예, 저작권 관리사의 그런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업으로 하고 있을 정도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저작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집에서 뭔가 만드는, 가령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즉석으로 이야기
이야기를 만들거나 뭐 노래도 뭐 작곡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만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저작권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기억을 못 해요. 10분만 지나면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네.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네, 아깝기도 이런 것도 한데요.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네, 네. 저작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물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창작물을 우리는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네네.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우리는 창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 진행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네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저작물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네. 첫 번째,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네네. 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만 이게 저작물로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네네. 크레파스만 줬는데 거기에다 무언가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가 봐도 뛰어나요. 그럼 네. 이것 또한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요즘 뭐 침팬지나 코끼리가 네.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든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 직접 동영상으로 보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끼리나 네. 그리고 침팬지가 만든 네.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창작자가 조건이 잘하면 인간의 되잖아요. 사상 또는 이렇게 그렇죠. 단서를 넣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아무리 앵무새가 말을 네. 잘한다고 그리고 고양이나 토끼, 고양이나 개가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주지 않잖아요. 네.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첫 번째 요건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저작물의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제 건 좀 모방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보다는 2살이지만 저희 아기도 어쨌든 인간이기에 저희 애한테 뭘 자꾸 쥐어갖고 하게 만든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든지 네.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가수분들에서 뭐 표절시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와닿는 얘기고 네. 또 가까운 예로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가수분들이나 작곡가분들이 이 한 달에 저작료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맞아요, 네, 맞아요. 저작권료를 받고 네. 계신다고 네. 이거를 합치면 연 단위로 네. 합치면 상당한 연봉 수준이라고 해서 제가 귀가 솔깃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때 제가 네. 궁금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과연 그 창작물, 각각의 창작물들은 뭐 그렇죠. 음악 한 곡이라던가 네. 그 하나하나들은 언제까지 보호를 받는가, 그 지속 기간이나 네. 또 그 창작자들도 네. 그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행사할 수 있을지. 있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몇십 년이 안정된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죠? 70년. 맞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 기간은 바로 70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와, 네. 원래 본래는요, 사후 50년으로 지정이 사후 되어 50년이요? 네, 사후 50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한미 FTA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약 20년이 연장이 되어 70년. 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제가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은 제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플러스 사후 70년. 말 그대로 저는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면 그 후, 사후, 가족들에게. 그렇죠. 70년 동안 이게 대한 저작권이 보호가 되면서 네. 이 뭐 저작료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부분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50년으로 변경된 이유가 바로 네네. 미키마우스 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제정된 거는 2013년 7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네,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도 원래는 미국에서부터의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미국은 엄청 더 저작권에 대한 법이 엄격하죠. 엄격하게 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디즈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키마우스를 빼놓을 수가 네. 없죠. 네. 근데 사후 7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미키마우스가 이제 몇 년 후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용할 쓸 수 수 있는 있는 건가요? 것이 되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네. 이제 20년이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조금은 더 우리가 미키마우스를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없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보호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사후에 70년까지 이 오랜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해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해주고 또 그런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면 굉장한 전문직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에 사회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작년 말 뉴스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한 피해 규모는 연평균 20%가 증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작권 관리사가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라서 많이들 필요로 하고 있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저작권의 피해 금액이 약 1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때문에 최근 저작권 관련된 자격 제도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고요. 저작권의 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부에서 저작권 관련 직업 이슈로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에서 저작권 관리사 소개와 저작권 전문사 자격 제도에 대한 신설 등으로 현재에도 활동 중인 저작권 관리사에 대한 업무 범위에서 법적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저작권 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면 얼른 시험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알고 접근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저작권 관리사는요, 학력이나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때문에 1차 필기와 2차 실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과목입니다. 네네. 그래서 4과목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고요. 한 과목은 단답형,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산업론, 저작권 관련 법령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과목인 저작권 관리 실무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총 5과목이고요. 평균은 60점 이상이 되셔야 하고요. 네네. 한 과목당 40점 미만이 되시면 과락이 되시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일단 5과목인데다가요, 뭐 전공, 학력, 연령 상관없다고 하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도움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생각보다 관련 기관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자격개발원 그리고 한국저작권중앙회, 네. 민간자격증 명불허전, 저작권관리사 리크루팅 천 외 다수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게 법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혹시라도 법을 관련된 전공을 하셨거나 혹은 그에 대한 부분들, 법을 조금 더 재미있어 한다, 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선택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네, 자격증을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 씨는 굉장히 빠짝빠짝거리고 있는데 전 갈수록 제 길은 아니다 싶네요. 안 그래도 네네. 제가 이 네. 시험에 대해서 네네. 노하우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안 그래도 시험이 가장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하우를 어떻게 자격증을 따셨는지 성공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조사해봤더니 그래요? 책이랑 씨름하시기엔 양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 강의를 많이 이용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강을 이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자격을 얻고 또 되면 이 취업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 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주요 활동 분야로는요. 저작권 관리 협회, 신탁 관리 업체,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요. 저작권에 대한 등록, 그다음에 저작권 대리 중개, 위탁 관리, 저작권 법률 컨설팅, 모니터링, 네. 콘텐츠 운영 분야로 활동 분야가 뭔가 되게 이름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멋있고 또 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저작권 관리에 대한 법, 국가적 자생력, 그리고 국제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법률 규제가 강화되면서요. 전문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한 전문 자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격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국저작권중앙회에서 주요 일자리를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일할 수 있는 곳과 일을 하는 그 일의 명칭 자체가 너무나 전문직스럽고 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름들인데 네. 거기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한 번 하면 70년 정도 유지가 그렇죠. 되는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직장이네요. 네.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자,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네네. 자, 그래서 기업과 그리고 개인, 단체 등에서요,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경우 이용자나 이용 지역,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스스로 관리하기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또 하나 여러분들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능에 대한 발달로 저작물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요. 함께해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 그리고 이용에 따라서 각종 단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작물의 이용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저작권 관리사에 관련된 분야들은 전문 진출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인 1인 저작물에 대한 차세대 고부가가치에 대한 수익 모델로 급부상하는 면에 있어서 저작물이 재평가 그리고 권리 취득, 위탁 관리, 매매, 알선 등으로 수익에 대한 케어를 하는 목적으로만 저작권에 대한 매물의 폭주가 예전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찾아봤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음악처럼요, 미술, 영상, 디자인, 연극, 영화, 문학, 건축, 막 엄청나게 이 다양한 분야에 이 저작권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또 고용 비율이 늘어날 텐데요. 그럼 시동을 지금 거시는 거죠? 네, 네.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저작권 관리사의 수입은 또 그만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선생님? 네네. 네, 아무래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근무점이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능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평균 저작권 관리사에 대한 연봉은 2,3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좀 상당히 고수액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정도, 평균 정도 이준 수준이면 굉장히 고수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영주 씨가 항상 공식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이제 시동을 오래 거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100만 원을 더 부르고 싶다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저희는 정확한 수입을 알려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간에는 뭐 작년에 기사 나오면서 유망직 쪽으로 소개가 돼서 뭐 1억 연봉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지금 뭐 쭉 말했지만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유망한 그런 직업일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불법 복제에 대한 관련된 이슈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급부상하면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잣대로 쟀던 관련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말 그대로 모른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나아가 누구라도 예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실체도 모르고 진흙탕의 저작권 분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절박감이 팽배한 실정이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작권 관리사는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 이용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창작자와 이용자의 보호 간의 상호 편익을 도모하고요. 나아가 개인과 기업, 저작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직종으로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자격증을 갖춘 부분에 있어서 인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인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내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저작권 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접수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무나 저작권 관리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법과 관련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리가 아프실 때도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만큼 네. 우리 슈퍼맘 리턴즈 여러분들께서 도전해 보신다면 70년이 롱런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으로 열심히 도전해 보려는 추천 직업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현재보다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오늘 저작권 관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에코코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에코코는 환경기계 제조업을 하는 회사고요. 이곳에서 회계 및 서류 정리 업무를 하실 분을 찾는 채용건입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하고요. 월 120만 원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2가지 준비하셔서요.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에 접수됩니다. 여성분들, 특히 인근 거주자분들은 우대해드린다고 하네요. 경기도 화성 근처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큰사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17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데요.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내 아이처럼 소중하게 감싸 안는 사랑과 정성이겠죠. 슈퍼맘 언니들 중에서도요,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분들은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들고 직접 방문하시면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검단 메디컬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주로 노인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시게 될 텐데요.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지만요. 역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월 135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전형이 비교적 간단하네요. 이력서 한 통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직접 요양원으로 방문하시면요. 바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준비에 필요한 정보, 슈퍼맘 리턴즈 간호조무사 편 다시 보기 하시면요. 관련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깨알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내게 꼭 맞는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영주 씨가 준비해준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성공하셨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순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해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여러 가지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일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발 앞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 더욱더 많은 정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